오늘 오랜만에 재선기 아카데미 김앤전 치과의 김도영 원장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영 원장님은 임플란트 수가 처음 만들 때서부터 관여를 하셔가지고 임플란트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잘 해주시라 믿는데요. 오늘 또 궁금하신 거 장착해왔죠, 우리 김도영 원장님 하면은 임상대가, 임플란트 대가라고만 알고 있지, 임플란트 보험 수가라든지 그 보험 설계 과정부터 다 깊숙이 개입해서 수가를 지켜내신 분이라는 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도영 원장님은 모든 거에 대해서 다재다능하셔가지고 네. 뭐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도영 원장도 그때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핸들이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이거 최고죠. 완전 최고죠. 감동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진짜. 이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김도영 선생. 와, 제가 아직 그분을 모르는데 존경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분이 이분이시니. 네. 저희 재정기에 은근히 많이 이름이 단독 출연. 거론됐던. 네. 출연료는 오늘 왕창 받아가지고. 많이 띄워주셔서 소급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김도영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반적인 거를 에피소드별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궁금했던 게 그 임플란트 파절, 나사 파절, 뭐 스크류 파절, 뭐 보철 스크류 네. 파절, 픽스처 파절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수가 산정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이건 임플란트 유지 관리와 관련된 행위이긴 한데요.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임플란트 이제 시술이 완료가 되는 임플란트 보철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일단 3개월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유지 관리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3개월 이내에 뭘 하는 행위들은 재진료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행위료를 따로 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약간의 잇몸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뭐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고 그 주변으로 스케일링을 하든지 뭐 플랫 컨트롤 하는 것들은 진찰료만 재진료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3개월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행위들을 유지 관리라고 이제 하는데요. 임플란트 보철물과 관련된 유지 관리 행위들은 다 비급여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 파절이라든지 임플란트를 발과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급여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유지 관리라고 나오는데요. 보철물 장착하고 3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모든 행위를 진찰료만, 재진료로만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보철 장착하고 나서 3개월이 이제 지나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보철과 관련된 거는 비급여,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급여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제거를 하는 경우는 행위 자체를 신설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제거는 단순과 복잡으로 나눠져 있고 행위명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많은 유지 관리 행위들이 있는데 일단 임플란트를 트래파인으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완전 매복치에 준한다.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수가를 완전 매복치 수가를 이제 적용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심평원에서 실제 임플란트 실패에 의해서 임플란트를 빼낸 경우가 빈도수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뭐 그런 게 궁금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제거는 아예 행위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만들면서 수가만 완전 매복치에 준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구 프로그램상에서 임플란트 제거가 행위가 뜨는 거죠. 하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행위들은 보시는 것처럼 행위를 만든 게 아니고 행위를 다 준용을 시킨 겁니다. 행위를 준용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행위를 찾아서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 보시는 저 행위들은 실제 우리가 청구 프로그램상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물 교환면에 나사 그 삽입구에 뭐 글래스 아이놈을 막는다든지 그게 따로 행위가 없는 거죠. 기존에 글래스 아이놈 충전 행위를 쓰는 거고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보시면 치과 임플란트 보철 연결용 나사 및 지대주 파절편 제거술이라는 행위명은 만들기는 했지만 저게 실제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어디에 준용이 되냐면 차에 97 악골내 보정용 금속 제거술이라는 행위에 준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어버트먼트 넥 부러져서 그걸 제거하는 경우에는 저 행위를 청구 프로그램에 찾아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종류가 많은데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게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그 어디에 준용하기로 했냐면 악골 고정용 금속 제거술 갈로 치고 주 소정 네. 점수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코드가 U4975가 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조 행위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저기에 버가 추가할 수 있는 건가요? 저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요. 밑에 거는 이제 뭐 별도고요. 버나 쏘 절삭기구, 치료 재료, 비용 산정, 뭐 세부 행위명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발치라든지 치근 치조골 성형술에 청구하는 버는 저게 좀 슬라이드가 예전 거긴 한데요. 버값이 6,980원짜리 보통 우리가 서지컬 바라고 네. 표현하는 걸 청구하게 돼 있고요. 그 차의 97주에 악골내 삽입한 금속빈이나 금속정을 간단히 제거하는 경우에는 버값이 훨씬 더 비싼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준용을 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사용되는 재료도 같이 다 준용이 되기 때문에요. 실제 어떻게 보면 이 스크류 제거라든지 그 어버트먼트 넥 파질 된 걸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우리가 보통 그런 제거 툴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쓰는 버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행위 자체를 준용하기 때문에 28,000원 정도의 버를 같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보험 청구가 된다고 네. 분명히 어디선가 읽었는데 나중에 아무리 저희 직원한테 찾아내라고 해도 못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준용되는 그렇죠. 행위를 준용했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에서는 준용을 하는 행위를 찾아서 청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U4975 주에 37,250원 플러스 그 밥값. 밥값 28,000원. 네. 아, 네네네. 단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발치는 우리 수가 산정 단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발치는 치하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치를 우리가 7번, 8번을 빼게 되면 각각 100%씩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 쓰는 버값은 한 번밖에 재료는 못 들어가지만 행위 자체는 각각 받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임플란트가 만약에 46번, 47번 임플란트가 두 개가 부러져서 두 개 임플란트를 그럴 때도 빼게 있죠. 되면 네. 각각 청구를 하기 때문에 200%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골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은 악당으로 되어 있어요. 고정용 금속 제거할 때 우리가 플레이트가 있으면 하나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 덩어리를 같이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악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저 이야기는 46번, 47번 임플란트 크라운이 목이 뭐 스크류가 두 개가 부러져서 두 개를 다 제거해도 하나밖에 100%밖에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제거가 어려워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제거를 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애매하긴 한데 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저런 식으로 계속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하면 뭐 심평원에서 그쵸. 약간 이렇게 전화가 오겠네요. 전화가 오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진짜 환자가 너무 힘들어서 해서 네, 그렇게 네. 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럴 때 해서 있어가지고요. 제가. 괜찮을 네. 겁니다. 그 치조골 이식술로 사보험 이제 청구하는 환자들이 따로따로 심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게 청구를 했을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걸로 제가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저 나사를 이제 새 걸로 바꿔주게 되면 그걸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사 비용은 재료 비용은 별도로 그거는 비보험으로. 예, 비급여로 청구를 하시면 될 거, 환자분한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구멍 막는 건 GI 보험 청구 넣으면 돼요. 그렇죠. 네. 예, 구멍을 막는 거는 이제 뭐 다시 그 글래사이노머로 막으면 예, 비급여로 급여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걸 만약에 광주압 레진으로 막게 되면 그건 다시 비급여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좀 별개이긴 한데 많은 이제 치과의사분들은 광주압 레진을 하게 되면 비급여로 받는 게 재료 자체가 비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광주압 레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비급여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보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자가중압을 위한 캐버티 프랩과 광중압 레진을 위한 캐버티 프랩이 다른 행위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위 자체가 비급여인 거지 재료가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급여를 받는 건 아니에요. 네. 좀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재밌는데요? 네. 그리고 그 보험 임플란트를 네. 실패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제 픽스 자체가 1차 수술을 했는데 며칠 안 돼서 빠졌다. 네. 그러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나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골유착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플란트를 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급여에서는 실패를 하게 되면 보통 재시술을 그냥 해드리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비급여 수가에는 그 한 5%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임플란트 골유착 실패에 대한 재시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급여 임플란트에서는 그 행위를 따로 떼서 별개로 이제 그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분리를 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단 골유착 실패를 하게 되면 재시술을 1회 정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재시술을 하게 되면 2단계 수술을 1단계는 이미 그 진단이니까 한 거라서 크게 변화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2단계만 재시술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수술료의 50%를 청구를 하고 재료되는 100%를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환자는 그거에 50% 뭐 지금은 30%죠. 지금은 그거에 30%를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내는 거고요. 나머지는 공단에서 그냥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시술 중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술 중지 신청이라는 것은 요양기관에서만 시술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한 네. 아, 네. 기관에서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시술 중지를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가 실패했을 때 시술 중지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게 된 경우도 그 요양기관에서 시술 중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중지 신청을 하시게 되면 환자분은 그 요양기관에서 재시술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임플란트를. 아니면 요양기관을 바꿔서 다른 치과로 가셔서 다시 재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병원에서는 1단계서부터 다시 청구 네, 가능한가요? 당연히 다른 병원으로 가시면 그 병원에서는 다시 새로운 진단 치료 계획을 세우고 엑스레이도 찍고 하기 때문에 네. 1단계, 2단계를 각각 1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시술 행위를 2단계를 100% 받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같은 요양기관에서 재시술을 하는 경우는 그 요양기관은 시술 2단계의 50%와 50%만. 재료대 100%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다른 병원으로 가면은 1단계서부터 또 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아, 무조건 네. 본인 부담금은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환자분은 그냥 원래 있던 병원에서 하는 게 비용적으로는 더 훨씬 유리하죠. 유리하죠. 예. 이렇게 이제 요양기관을 옮기더라도 네. 그거를 이제 한 번 하고 또 실패했을 때는 그거는 거기서도 첫 번째는 아니니까 그렇죠. 추가로 안 낸다고. 재시술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시행을 하든 다른 데로 옮겨서 시술을 하든 재시술은 무조건 한 번밖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양기관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1회 바우처권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은 임플란트 2개 중에 1개가 날아가고 그렇죠. 새로운 1개를 그 자리에 심어도 되는 건가요? 네. 아, 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임플란트 골유착 실패가 그냥 뭐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감염이 생기거나 해서 본노스가 좀 심하게 생겼다. 즉 16번에 심었는데 그게 16번에 좀 심기가 어려운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시술을 16번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취업에서도 임플란트를 실패한데 다시 꼭 심어야지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재시술 자체도 실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 부위를 피해서 식립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이제 요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아, 네. 같은 치아에 식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시술 중지가 일단은 중요하군요. 그렇죠. 시술 중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게 3단계까지, 즉 보철물이 세팅이 들어가서 3단계 시술이 끝난 단계에서는 시술 중지가 안 돼요. 그건 임플란트가 완전히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건
시술 중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술 중지는 3단계를 청구하기 전에 전에. 시술 중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3단계 청구를 이미 보냈다, 심평원에 청구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골류착 실패가 발생해서 빼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거는 3개월 이내는 무조건 다 AS 유지 관리에 네. 들어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거 또 임플란트 제거 청구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도 비용을 못 받습니다. 3개월 안에는. 예, 네. 그러니까 진찰료밖에 못 받는 거예요. 어, 그리고 참 시술 중지를 하고 나서 2단계를 하고 시술 중지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는 거는 임플란트 발치료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임플란트 발치료를 산정을 하려면 임플란트 크라운까지 다 들어 3단계까지 끝나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임플란트를 빼는 경우는 임플란트 제거에 해당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2단계 하고 골류착 실패를 해서 제거하는 경우는 그거는 기본적인 임플란트 2단계 행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좀 어려우신가요?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아, 저는 골류착 실패를 하면은 그냥 빼주고서는 당연히 다시 심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거가 청구가 된다는 네. 부분 이런 거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네. 아, 그동안에 뭐 많진 않았지만 좀 아쉽네요. 네. 네. 사람은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네. 요새 보면은 타병원에서 이제 네. 나사가 풀려서 오시는 분들도 좀 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혹시 뭐 특별하게 참고할 수 있는 팁들이 있나요? 임플란트 유지 관리가 아까 전에 이제 네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가 임플란트 보철물과 관련된 유지 관리가 있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임플란트를 빼거나 아니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겼을 때 처치하는 것. 그 부분하고 이제 갈려지는데 임플란트 보철물과 관련된 유지 관리는 비급여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풀리거나 네. 뭐 포셀린 치핑이 생기거나 네. 이런 것들은 다 임플란트 수복물의 유지 관리가 되는 거죠. 또는 뭐 푸드 인펙션을 해결하거나 네, 그건 다 비급여로 따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보철물을 구멍을 뚫어서 제거를 하고 나사를 조우고 그 스크류홀을 뭐 레진으로 막는 것들 전체가 스크류 풀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과정을 그냥 비급여로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아, 제가 아까 지나온 것 중에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이게 이제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의 이제 그 노인분들을 위한 이제 보험 행위다 보니까 그런 유지 관리할 때 아까 뭐 픽처가 빠질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 나사가 부러져서 보험 행위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도 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많은 분들이 좀 네.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수복물 재부착이라는 행위가 있죠. 어쨌든 그건 뭐 급여에 지금 들어와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수복물 재부착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그 책자를 찾아보시면 치과 쪽의 행위들이 이제 10장에 해당하거든요. 치과 치료가.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임플란트랑 그 다음에 뭐 의치와 관련된 행위들은 18장에 들어있긴 하는데 18장에 들어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다든지. 하지만 10장에 있는 행위들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수복물 재부착은 10장에 들어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수복물이 비급여로 우리가 하잖아요. 30대 골드 크라운이 빠져서 붙여도 급여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수복물이 그 세면이 녹아서 빠졌다. 그러면 세면만 붙이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보철물의 유지 관리에 해당할 것 같지만 그거는 기존에 있던 수복물 재부착이라는 행위에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는 행위들은 없는 행위들은 비급여가 되지만 있는 행위는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크류홀을 GI로 막고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어트리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 그런 거는 이렇게 우리가 그 임플란트 스크류홀에 레진이 깨졌다든지 해서 음식물이 끼거나 하면 그거를 제거하면 수복물 제거 간단과 네.
그 다음에 캐버티 프랩, 그 다음에 GI 충전까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심평을 해서 이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수복물 남아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행위랑 캐버티 프랩이 사실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거는 사실 그 지원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심평원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거는 지원마다 좀 다를 근데 수 이제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까 같이 나사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제거해서 다시 GI를 떼울 때 이건 비보험이라는 얘기인가요? 전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체의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걸 비보험으로,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100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 예. 거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 굳이 뭐 글래스 아이노머로 충전할 생각도 하지 네. 않고요. 그냥 그러면 이제 스크류를 네. 뚫어서 나사 잡아 주고 레진으로 막고 나서 전체를 그냥 비급여로 네.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나사가 부러져서 빼는 거는 네. 65세 이상만 보험으로 청구한다 이거죠. 임플란트 제거술이라는 행위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10장에 들어가 있어요. 아. 10장 3절이 구강외과 수술인데 네. 구강외과 수술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 제거술이 완전 매복치 제거하는 거랑 행위를 준용을 하려고 하다가 행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10장에 들어가 있어요. 10장에 들어간 행위는 나이 제한이 없죠. 아, 네. 그렇죠. 우리 사람이 65세 이상만 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나 빼도 아니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임플란트 제거술은 보험으로 심었던 임플란트 또는 나이 65세 이상 관계없이 네. 30대 임플란트를 빼도 보험으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구를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그 네. 악골 내 네, 나사. 고정용 금속 제거술도 차라고 붙어 있는 게 10장이거든요. 이게 1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이 제한이 30대에 없다는 임플란트 얘기네요. 했던 분들이 스크류가 부러져서 제거하게 되면 보험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 지금 몇 개를 날린 겁니까? 그게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이런 악골 고정용 네. 뭐 여기에 준용 이런 것들 다 하기는 했지만 명칭을 제가 만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명칭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고. 여기 최고의 장명이 치과 임플란트 점막 관통 이행부 재형성술. 저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컨 서전. 세컨 서저리? 세컨 서저리는 임플란트 2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저거는 우리가 그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주위염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 수복물이나 힐링을 달아놓은 상태에서 봉그래프트를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썸멀지 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썸멀 시켰으면 나중에 다시 세컨 서저리를 해야 되는데 저걸 2차 수술이라고 하면 2단계 수술에 들어있는 2차 수술과 구분이 헷갈릴 안 수가 돼요. 있기 때문에 네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장명을 저렇게 만든 겁니다. 저게 지금 나이 제한이 없이 청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치주 수술이 다 나이 제한이 없이 다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저걸 왜 몰랐을까요? 네. 눈앞에서 소나타 한 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